쪽에 한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라 되어 있죠. 자, 이 방식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두 문제가 나와요, 시험에. 자, 먼저 한지 방식 사업의 시행 절차를 서두고 봅시다. 자, 한지 방식 사업을 하려면은 자, 첫 번째가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 작성된 이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네 번째, 준공검사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이 환지 처분이라는 것은 환지 교부와 청산에 관한 것이 환지 처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이날부터 14일 내에 환지 등기를 하면은 절차가 끝이 나요. 자, 이 청산이라는 것은 정환지, 가만지에 대한 청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절차는 자,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한지계획 인가된 이후에 사전에 미리 청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를 부지정 받지 않는 사람, 환지 안 받겠다는 사람이 있죠. 그 전문용 부지정이라는데 이런 사람은 한지계획 인가된 이후에 미리 청산해 줘 버려요. 땅값 미리 줬군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절차로 전개되는데 1, 2월 달에는 이걸 자세하게 세부사항까지 다 배우고 가장 기본적인 배워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환지라는 말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꿀 한자, 땅지자, 토지 준다는 뜻인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환지라는 뜻은 사업을 하기 전, 자,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난 후, 자, 사업 전에 토지, 개발되기 전에 토지죠. 토지를 주고 사업 후 개발이 된 토지로 다시 돌려받는 거. 사업 전에 개발되기 전에 토지 주고 개발된 토지로 다시 돌려받는 걸 전문 용어로 평면 환지랍니다. 자, 사업 전에 토지, 개발되기 전에 토지나, 자, 오래된 건축물 있죠? 자, 이거 주고 사업 후 개발된 구분 건축물. 자, 구분 건축물이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거 있죠? 또 아니면 상가 있지요? 자, 이런 구분 건축물로 돌려받는 것을 입체 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환지라는 것은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 합친 말입니다. 자, 그럼 환지 이 말은 사업 전에 개발되기 전에 토지나 건축물을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돌려받는 걸 뭐라 부른다? 환지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환지 방식이라고 하죠.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사업 전 토지나 건축물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을 무슨 방식? 환지 방식. 환지 계획 하죠. 자, 사업 전에 토지 건축물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환지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환지 부지정. 사업 전에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 받지 않는 걸 환지 부지정. 자, 환지 처분이라 들어가 있죠. 환지 교부와 청산을 말합니다. 자,
자, 사업 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로 구체적으로 교부해 주는 것을 뭐라 부른다? 한지 교부. 청산. 자, 사업 전의 토지나 건축물 가치에 비해서 사업 후 개발되는 토지나 구분 건축물 가치가 더 많은 걸 받은 걸 뭐? 자, 그럼 작은 걸 받은 거? 감한지. 그 차익을 정산하는 것을 청산. 환지 등기. 사업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자 구분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을 뭐? 한지 등기. 이 말만 넣으면 다 통하죠. 그 이거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시험에 묻는지 안 물어요. 여러분 시험에. 기본적인 것도 묻는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알고 한지란 말이 이런 뜻이다라는 걸 알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잠시 어디 보시느냐 247쪽 보세요. 자, 거기에 보충학습에 한지계획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2번에 보시면 한지 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1번 평면 한지, 자 줄칩니다. 환지전 토지, 사업전 토지라는 뜻이죠.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이전해 준다. 자, 그 말이 이 뜻 아닙니까? 사업전 토지에 대해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로 바꿔준다는 뜻이죠. 그 다음 입체 한지 줄칩니다. 한지전 토지나 건축물을 갈로 띄어놓으시고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해 주는 거. 자, 그 말이 이거죠. 사업전 토지 건축물 주고 구분 건축물 여기에다가 이전해 준다는 것은 구분 건축물 준다는 뜻이죠. 이걸 무슨 한지? 입체 한지. 그래서 한지라는 것은 이런 평면 한지와 입체 한지를 줄임말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앞 페이지 보시면 한지계획 작성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 첫 번째 단계인 한지계획부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 공사계획이 작성이 되어 인가고시 되면은 한지 방식은 그 다음 절차가 한지계획을 어떻습니까? 만들어줘야 돼요. 그 한지계획이라는 것은 사업 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을 어떻게 바꿔줄지 계획이 무슨 계획? 한지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한지계획의 작성 의무 등 보시면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일부를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한지계획을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박스에 한지계획 들어간 내용 1번부터 6번에 되어 있죠. 갈로 묶어 보시는데 환지 설계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교환 기준이에요. 교환 기준. 자, 여기 보세요. 사업 전에 토지 건축물을 줬을 때 시행자 그걸 받아서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을 바꿔줘야 되죠. 그 기준 뭐로 바꿔줄 거냐? 가격 기준으로 바꿔줄 거냐? 아니면 면적 기준으로 바꿔줄 거냐? 이걸 뭐라 부른다? 환지 설계. 그게 교환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한지를 계획할 경우 입체한지 건축물 명세 등등 이런 내용이 들어간 계획을 뭐라 부른다? 한지계획이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 한지계획의 작성 방법이라 되어 있죠. 자, 원칙은 적응한지인데 자, 줄칩니다. 한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한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아까 줄쳤습니까? 네. 자, 그 말이 뭔지 봅시다. 자, 한지계획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그 기준.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 앞으로 도로 개발되어 도로를 한지간에 자, 위치, 지목, 면적 다 아는 말이죠. 토지가 위치가 어디 있고 지목이 뭐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토질, 토양의 질, 수리,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이용 상황,
환경, 자, 이런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라는 뜻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가치만큼 환지 가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종전 가치만큼 환지 가치가 되도록 해주라. 자, 그러면은 청산의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이걸 전문용어로 무슨 한지? 적응 한지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한지계를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지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저 도시알구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한지 방식을 하는데, 자, 여기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지가가 평에 100만 원입니다. 자, 땅값이 100만 원쯤 되면 수용 상방식 못 하겠죠? 네, 한지 방식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 2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얼마짜리예요? 2억짜리. 이걸 시행자에게 주니까 시행자가 이걸 개발시키겠죠? 개발시켜서 일부는 한지로 다시 돌려줘야 돼요. 자, 일부는 사업에 뭐로 써야 된다? 경비로 쓰는 방식이 환지 방식인데, 이렇게 환지계를 만들려면 세 가지 기준이 정해져야 돼요. 첫째는 갑에게 200평짜리 2억을 받았는데 개발된 환지를 돌려줄 때는 어떤 기준에 바꿔줘야 될 건지, 자, 그것이 첫째가 한지 뭐가 필요하다? 설계가 필요하다. 설계. 이 교환 기준이 했죠.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 평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식이 있습니다. 자, 평가식 같은 경우에는 자, 뭘 기준으로 하느냐? 가격 기준을 합니다. 2억짜리 받았죠? 무조건 한지 방식 사업 안에 자, 한지를 얼마짜리? 2억짜리로 돌려주는 것을 뭐라? 평가식. 자, 면적식은 위치와 면적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것을 면적식이다. 그래서 면적식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있는 토지다. 그러면 이 토지 위치 면적 있죠? 그 자리 다시 줘야 돼. 그러면 이와 같이 지형이 많이 바뀌었죠? 그럼 면적식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리 그대로 주려니까 도로 부지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아파트 부지 들어가는데 그 자리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식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도시개발 사업하면 지형적 변화가 심하게 나타날 때 면적식 아예 못 씁니다. 그럼 면적식 쓸 때는 자, 농지 구획 정리라는 걸 들어봤죠? 농지도 구획 정리할 때 한지 방식으로 합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에다가 다시 줘요. 농지는 뭐 기반시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니까 농지가 한지 방식으로 구획 정리를 할 때는 요 위치 요대로 주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지형적 변화가 이렇게 심하니까 그 자리 그대로 줄 수 없죠. 그래서 면적식을 못 씁니다. 대부분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된다? 평가식. 자, 그래서 가격 기준 합니다. 그럼 갑에게 다시 2억짜리 개발된 토지 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정해야 될 것이 뭐냐? 자, 이 조성된 토지에 개발된 토지 등의 가격을 정해줘야 돼요. 가격. 자, 그래서 요 토지 가격 있죠? 요 토지 가격 다 정해야 돼요. 자, 그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평가식, 요까지는 평가식으로 해요. 대부분 다. 여기서부터 이제 산 넘어 산이요. 도시개발 사업이 한지 방식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데, 자, 이 토지 평당 100만이라고 값을 알고 있죠? 시행자 무조건 이거 후리쳐버립니다. 얼마로? 50만 원이다. 이랬군요. 자, 그럼 값은 2억짜리 평당 100만 원이면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토지가 50만 원 하니까 얼마? 1억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1억 손해보죠? 사업하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이 가격, 토지사 가격을 한정할 때 자, 될 수 있으면 자기 토지는 가격을 어떻습니까? 비싸게.
시행자는 무조건 낮추고. 합의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여기서 일단 1차적 수도돼 버려요. 자, 그럼 합의가 됐다 합시다. 또 개발된 토지 가격 산정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개발된 토지를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개인 감정업자가 안 하죠, 이거는. 자, 토지 평가협의회라는 데를 구성해서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 대표, 자, 시행자 측, 관할청 3자가 모인 협의체예요. 여기서 가격 결정합니다. 왜? 뒷말을 없애기 위해서. 자, 만일에 개발된 토지는 환지 방식은 단점이 이게 앞에 수용 상용 방식처럼 수십 배, 수백 배씩 안 올라갑니다. 기껏 한두 배밖에 안 올라가요. 이미 땅값 비싸기 때문에. 그럼 평당 200만 원이다라고 여기서 평가해 주면은 2억짜리 저 평당 200만 원짜리 2억치 주면 되죠. 그럼 얼마 줍니까? 100평 주면 된다. 200평 받아 100평 다시 돈 주면 되죠. 개발시켜서. 거기 땅값이 평당 200만 원 됐으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2억이 되니까. 그럼 나머지 200평 중에 100평은 뭐로? 경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줄 알고 값은 있었는데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가격 결정을 합니다. 이게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다 이랬군요. 자, 그럼 가격에 100평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67평밖에 안 들어가요. 33평 손해봤죠? 자, 이것 가지고 또 멱살 주고 난리 합니다. 이 협의회가 싸움 벌어져요. 한치도 양보 안 한다. 왜? 수천만 원, 수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럼 이 협의회가 사안판이 돼버려요. 가격 결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 이 사업이. 자, 그러면 여기서 가격 결정했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세 번째. 토지 부담률이 정해져요. 자, 전체적으로 평균 토지 부담률은 이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자기 토지 200평 중에 절반은 도로고 절반 부담시켰죠. 그게 50% 이거 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50% 이하로 이렇게 정하는데 시행자 입장에서는 토지 부담을 한 평이라도 더 시키려고 하겠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한 평이라도 적게 부담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담률이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안 정해지죠. 이것도 또 사업이다. 산 넘어 산이에요. 그래서 자, 김해시의 주촌 지역에 그 공업 지역인데 그게 한지 방식 하는데 10년 동안 요거 정하다가 김해시장이 너가 하지 마라 했어요. 매일 싸우니까 만나가 실컷 싸우고 저녁에는 내일은 우리가 좀 건전하게 합의를 이끌어 보자. 막걸리 이제 한 잔 먹고 그 다음날 역시 오니까 전부 다 자기 재산과 관련이 있죠. 또 싸우는 거예요. 10년 동안 질질 끌다가 결국은 하지 말아 했어요. 하지 말고 이거 정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뭘 만들 수 있다?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가백에를 어떻게 주고 을에 어떻게 주고 다 정해지겠죠. 이 계획이 안 만들어지면은 한지방식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지방식 사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한지 설계는 대부분 도시개발 사업 평가식으로 하겠죠. 2억치 받았으면 2억치 주면 돼요. 평당 이게 200만 원이다 하면은 100평만 주면 2억이 되죠. 나머지 100평은 뭐로 들어간다? 경비. 그 토지 부담을 50% 이렇게 부담시킵니다. 이 일반적인데 이 평균 토지 부담률을 지정권자가 인정해주면 60%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토지 소유자 반발하겠죠. 자기 토지에 60%를 경비로 넣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은 6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면은 자, 지금 토지 부담을 70% 시키자. 그러면 100평에 70평은 경비로 들어가고
내한테 30평만 돌아오죠. 자, 동의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동의 받아서 60 초과한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 시내에 삼락동에 삼락공원에 이 도시개발 사업 한지 방식으로 하다가 멈춘 이유가 자, 정부에서 부산시에서 볼 때는 토지 부담을 70% 정도 시켜야 수지 다산이 오는데 그럼 동의 받아야 되죠. 아무도 동의 안 합니다. 그 사업이 지금도 중단돼가 있어요. 스톱돼.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이 계획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이 정리해 봅시다. 자, 247쪽에 자, 거기 보시면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2번은 우리가 봤죠. 3번에 보세요. 환지설계론이라고 해놨죠. 예, 줄칩니다. 환지설계는 평가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전후에 토지평가 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정하는 방법. 그래 줄쳤습니까? 가액 거기 동그라면 되죠. 뭘 기준한다? 가격 기준한다.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을 원칙적으로 하되 환지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줄칩니다. 또 면적칙이라 해놨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전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할 수 있다가 줄친대요. 면적식은 자, 지형적 변화가 거의 없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경우 하나의 한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되며 줄칩니다. 입체 한지를 시행할 경우는 반드시 무슨 식? 평가식.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입체 한지라고 들어가 있죠. 입체 한지는 토지나 건축물 주고 구분 건축물로 대상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면적식은 아예 안 됩니다. 뭐로만? 평가식. 가격 기준으로만 바꿔줘야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부터 밑에 4, 5, 6, 7, 8, 9, 10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11번까지는 그냥 버려버리세요. 왜? 어차피 놓으면 못 맞춰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있죠? 그거는 3, 4에 가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예외 적응한지 예외다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거기에 1, 2, 3 다 자, 그 3, 4에 가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박스 있죠. 토지 부담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봅니다. 시행자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한지 계획구역 안의 토지 자,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 비율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그 사경병 토지를 얼마나 부담할 거냐 이 뜻인데 자, 토지 부담률을 산정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 2, 3은 버리시고 자, 그 밑에 내려가면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줄칩니다. 한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50%. 그래 50% 이하로 해라 이 뜻입니다. 다만 해당 한지 계획구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 인정할 때는 얼마까지? 60%까지 할 수 있고 한지 계획구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을 때는 60%를 어떻습니까?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지 방식 사업 하는데 보면은 옛날은 주로 50% 정도만 부과시켰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지정권자 인정해 주니까 60%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돼요. 자, 그 밑에 3번은 공식에 관한 거죠. 그럼 문제 풀이 때 계산 문제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5, 6월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5, 6월 보시고 자, 그 밑에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뭐라고, 이거는 3, 4에 가서 보시고 자, 채비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채비지 보류 지정 시행자는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에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그까지 줄치면 되는데
첫째 줄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라다가 있죠. 자, 그것이 채비지예요. 경비 충당용 토지를 뭐라 부른다? 채비지. 그 다음에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에 제한하는 목적을 위한 일정한 토지란 말 찾았습니까? 네. 자, 그 일정한 토지는 동그라미에서 옆에다 끌어 쓰세요. 공공시설 부지를 말합니다. 네. 공공시설 부지. 자, 여기 보세요. 이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지 방식으로 하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아파트 부지나 이런 부지는 자, 주택건설 사업자나 상가 건물을 짓는 사람에게 팔아야 되죠. 그래서 팔면 이 사람들이 아파트 짓거나 상가 지어요. 그러면 그 판 대금이 들어오죠. 그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비용으로 쓴다. 그럼 이 토지는 뭐다? 채비지. 자, 그리고 여기에 도로부지나 학교부지나 공부지 있죠. 이런 기반시설 들어가야 할 부지를 공공시설부지라 합니다. 자, 이런 부지와 이 채비지는 한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서 이걸 뭐라 부른다? 보류지. 알겠습니까? 그럼 시험에 어찌 나오느냐? 자, 이런 공공시설 부지나 채비지 내에 환지를 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환지 못 정하죠. 이런 팔아야 되고 이런 도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 부지나 채비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보류지다. 이렇게 보류지.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입체한지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1번에 입체한지 신청, 자, 그 1, 2번, 3, 4를 가서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입체한지 신청 기간부터 밑에 6번에 입체한지 세부사항이라 되어 있죠. 자, 그런 것은 다 그 5, 6월 달쯤에 보면 돼요. 시험에 논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5, 6월 달. 그 다음에 2번에 입체한지에 주택 공급이라 되어 있죠. 그것도 5, 6월 달. 시험에 안 논 적 없습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환지에서 토지 등의 가격 평가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두 번째 이거죠. 이 한지 방식에서 토지 가격을 산정해 줘야 되죠. 어떻게 산정할 건지. 자, 봅니다. 시행자는 한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에 있는 조성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줄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서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이라는 공인평가기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된다. 자, 평가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누가 가격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뭘 공인평가기관은 평가만 하죠. 가격 결정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한다는 하죠. 그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가격 결정합니다.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업자는 그냥 평가만 하지 가격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지 방식의 가격 산정은 어디서 한다? 토지평가협의회에서.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일에 감정평가업자가 가격 결정한다 하죠. 시행자에 유리하게 가격 결정이 좋습니다. 한지 가격을 높게 평가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적게 들어오죠.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뭐라 그러냐? 누가 감정했느냐? 이러면 되랍니다. 자, 그래서 대구에 사는 뭐가 했다. 단체 찾아가죠. 노랍니다. 집 앞에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단 테러당해요. 그래서 가격 결정 안 하려단 말이에요. 그냥 평가만 해주고 가격정은 협의해서 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지객 인가 절차 인가권자 봅시다. 줄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지객 작성했을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이 뭘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한지객 인가됐다는 것은 한지객이 잘 만들어졌으니까 이대로 사업을 추진해라 뜻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2번에 공납이라다가 있죠. 공납 등은 다 버리세요. 공납 등 1, 2, 3 있죠. 버렸습니까? 자, 5번에 예정지 지정. 자, 그는 3, 4에 가서 합니다. 자, 1번 의의나 2번 예정지정의 법적 성격이나 3번에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다 3, 4.
그 다음에 4번에 예정지정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 4에 가지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거기에 4번에 임차인 권리조정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시면 5번에 한지 부정의 토지 사용 수익의 정지 통지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은 5, 6월 달에. 자, 그 다음 페이지 6번에 장애물 등 이전 및 제거라고 되어 있죠. 토지 관리나 표지 설치 다 문제풀이 때 한번 보고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한지 예정 지정 전 토지 사용이라 되어 있죠.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지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공사 끝나면 중공검사 받죠. 중공검사 받으면 60일 내에 한지 처분해 줍니다. 그러면 한지를 교부해주고 청산하는데, 자, 우리 여기에 그림에 있듯이 가백에 100평짜리 개발된 토지 주기로 했죠. 그러면 가백에 이 토지 주면 돼요. 그게 한지 처분이라는 거예요. 자, 만일에 정한지 가만지가 발생됐으면 그 차익을 뭐 합니까? 정산하면 돼요. 그게 한지 처분인데, 여기 보시면 한지 처분이란, 자, 사업전 종전 토지에 가름해서 줄칩니다. 새로운 토지 교부, 그게 한지 교부죠. 그 가부족을 정산하는 것, 그게 청산이죠. 이걸 뭐라 부른다? 한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한지 처분 절차에서는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이 3번의 한지 처분 보시면 줄칩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중공검사 받은 경우에, 자, 60일 내 한지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공검사 받고 며칠 안에 해야 된다? 60일 안에. 자, 옆 페이지 가서 한지 처분 효과 찾았습니까? 매년 나옵니다. 이 한지 방식에서 꼭 나옵니다. 매년. 자, 여기 보세요. 자, 한지 처분의 효과다라는 것은, 자, 이 우리가 종전 토지 주고 새 토지 받으면 소유권이 이동해야 되죠. 이런 각종 권리 관계가, 자, 소멸이 된다든지 새로 취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전이 된다든지 그 확정이 되는 자, 시기를 한지 처분 효과다 이렇게 합니다. 시험에 매년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림처럼 갑의 종전 토지 200평을 줬죠. 그러면, 자, 개발된 토지 100평 받았죠. 그럼 요 소유권이 일로 이전해야 되죠. 그 언제 이전할 건데 말이에요. 자, 한지 안 받은 사람은 권리 없애버려야 되죠. 그 언제 없앨 거냐. 자, 이것이 한지 처분의 효과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지 처분 공고 일날 발생되는 효과는 무조건 소멸에 관한 거, 없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한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발생되는 것은 새로 취득하거나 이전되거나 확정되는 것은 언제 발생한다? 다음 날. 존속되는 것이 있어요. 한지 처분과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이 있는데, 재판상 또는 행정상 이런 처분은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없애면 안 되죠. 그대로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권 같은 것은, 자,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해야 됩니다. 지역권이라는 것은,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뒷토지는 도로를 안 물었죠. 옛날에. 자, 그래서 앞에 토지 여기에, 자, 지역권 설정해서 도로를 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자, 새로 이제 기반이 썩고 조성됐죠. 뒷토지 여전히 여기 있다면, 여러 도로 확보 안 됐죠. 그럼 이 지역권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단 말이에요. 없애면 안 되죠.
그런데 이쪽으로 도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럼 지역권 필요 없죠. 그럼 소멸시킵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자, 권리 이전 확정의 원칙에 일반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죠. 환지객에서 정해진 환지는 자, 줄칩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까지. 자, 환지 종전 토지를 한지로 보는 것은 다음 날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이 한지로 다음 날 뭐 됐다? 이전된다. 그 이전이라는 뜻이 들어가니까 언제 효과다? 다음 날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환지객에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자, 있던 권리는 한지처분 공고된 날 끝날 때 어떻습니까? 소멸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보시면은 한지객 인가된 이후에 한지 안 받는 사람 있죠? 사전 청산시킵니다. 이 사전 청산된 각종 권리 관계는 자, 공고일 끝날 때 뭐가 된다? 소멸. 소멸이니까 언제 효과다? 공고일. 자, 그 다음에 입체한지. 입체한지 처분받은 자는 줄칩니다. 한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한지객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에 있는 토지 공유지분, 즉 구분 건축물 받지요. 취득합니다. 그래서 입체한지로 구분 건축물을 받았을 때는 취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 효과다? 다음 날. 자, 이번에 보시면 이 경우 종전 토지에 있던 줄칩니다.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한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 일부와 해당 건축물인 토지 공유지분에 존재한다. 자,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이 자, 입찰한지 받은 구분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종전 토지에서 구분 건축을 이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언제 효과다? 다음. 자, 채비지 보르지. 자, 거기 1번 줄칩니다. 채비지는 경비용 토지죠. 시행자, 보르지는 공공설부지 같은 거. 한지계 정한 자가 한지처분 공고일 되는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채비지는 사학경비용 토지고 보르지는 공공설부지 같은 것인데 자, 시행자나 한지계획 정한 자가 그 다음 날에 뭐 합니까? 취득하니까 다음 날. 자, 그리고 2번은 3, 4쯤에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자, 줄칩니다.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토에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그대로 두란 뜻이죠. 존속해라. 네.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이번에 지역권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관한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존속합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한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뭘 합니까? 소멸. 자, 그래서 자, 여기처럼 이제 이 지역권이 필요 없을 때는 공고된 날 뭐 합니까? 소멸시킬 거예요. 자, 필요한 지역권은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존속해야 돼. 자, 내려가서 권리조정은 그건 버리시고 자, 한지등기 찾았습니까? 시행자는 줄칩니다. 한지처분 공고되는 공고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 촉탁하라 신청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등기한다는 뜻이에요? 자, 갑이 한지 받았죠. 갑이 개인이 등기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다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등기 제한은 3, 4례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청산금, 징수, 교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원칙. 자, 줄칩니다. 시행자는 한지처분이 공고된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합니다. 예외도 줄칩니다. 다만 한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가 한지 부정한 토지죠. 여기는 한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한지 부정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청산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청산금의 결정, 청산금 산정 기준을 결정하는 것인데 줄칩니다. 청산금은 한지 처분할 때 이를 결정하고 한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한지 부정한 토지죠. 청산금 교부할 때, 사전 청산금 줄 때 결정해라 이 뜻이에요.
청산금 확정. 줄칩니다. 청산금은 한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확정이 됩니다. 뭐가 확정이 되느냐? 금액이 확정이 된다. 정확하게 징수할 금액, 교부할 금액 있죠? 자, 청산금액 확정은 언제다? 다음. 확정은 다음 날이죠. 자, 그래서 칠판 보시면, 자, 한지처분 효과는 권리 소멸 취득 이전 확정에 관한 시기에 관한 것인데 매년 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 소멸에 관련돼 있다 무조건 언제? 취득이나 이전이나 확정이 된다는 뜻이 있죠. 다음. 존속이 된다면 재판상행장 처분이나 지역권. 자,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게 시험에 안 틀려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청산금 징수 교부 방식은 3, 4아래 가서 보시면 되고, 옆 페이지 청산금 소멸시효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청산금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채비지 처분 등 찾았습니까? 다 버리세요. 그랬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강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문제풀이 때는 봅니다. 옆 페이지 중공검사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냥 한번 읽고 갑시다. 시행자는 갈로 떼놓으시고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 국토교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하고 지정권자 준공검사 받습니다. 준공검사.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 한다. 이렇게 아시고. 자,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등의 준공검사를 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게 준공검사 참여 요청이나 사업에 완료된 부분의 준공검사, 그런 부분은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5, 6월 이후에.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조성된 토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3, 4래 가서 한번 보면 되고. 자, 그 밑에 7절 공사 완료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책에 넘기시면은 273쪽에 비용 부담이라 되어 있죠. 자, 버리세요. 시험에 노는데 버리세요. 못 맞춥니다. 한 번 된 거 다시 안 내요, 여기는. 그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구의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3절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 설치 비용이라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4절에 보조융자라고 되어 있죠. 버리시고. 도시개발 채권 발행이라 되어 있죠. 그것만 3, 4래 한번 봅니다. 3, 4래. 자,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늘 한지 방식에서 배운 거는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환지객이란 말을 알아야 되죠. 사업 전 토지나 건축물 주고 사업 후 개발된 토지나 구분 건축물 받는 걸 뭐라 부릅니까? 환지다. 이렇게. 그 말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의 사업을 하려면은 환지객을 만들어야 되는데, 환지객은 세 가지를 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설계, 한지 설계가 교환 기준이죠. 평가 시기 원칙입니다. 가격 기준이고. 그 다음에 개발된 토지 가격 산정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토지 평가 앱에서. 자, 사업경 비용 토지 부담하는 것을 토지 부담률이라 하죠. 자, 원칙은 50% 초과하면 안 되죠. 지정권자 인정하면 60%. 자, 3분의 2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년 노는 게 이거죠. 한지처분 효과. 공고일은 무조건 뭐다? 다음 날은 취득 이전 확정. 재판상 행정 처분이나 지역권은 존속시킨다는 거. 자, 그런 점에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가는데, 뭐 다음 주도 마찬가지. 딱 기본만 봅니다. 기본만. 복잡하게 법부리면 아주 좋죠. 네. 이 법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좀 회의감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골치 아픈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정도로 골치 아픕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